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사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음식에 체하든 감기가 들든 해가지고 한두 번씩은 뭐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내용이 뭐 소화기가 약하다든지 화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 한 3번 이상은 음식을 드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조심을 안 하시더라도 또 과식을 하시다도 이래서 소화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분들은 더 이제 소화에 문제가 오기 쉬운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화가 많이 쌓인다는 얘기도 드리는데, 그 화라는 것은 꼭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화를 낼 만한 일이 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신경 쓰이는 건 다 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보면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무심한 분들도 신경 안 쓰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스트레스도 받으실 일이 있고 이제 하는데, 특히 예민하게 타고나신 분들이든지 민감한 분들은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 중에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은 대개 소화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 신경을 쓰고 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활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늘 조심을 하시고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바르게 하셔야지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분은 수술을 하고 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7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게 이제 살집이 좀 이렇게 있으시고 피부도 좀 흰 편이시면서 이렇게 좀 체격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시지만 푸석한 느낌이고, 또 이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허리가 굉장히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요추 협착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대개 협착증 어떻게들 하세요? 수술하시잖아요.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이제 수술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원래도 그렇게 잠을 푹 주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계실 동안엔 그래도 이제 뭐 수면제니 이런 거 드시니까 그나마 잠을 좀 주무셨다가 이제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아주 잠들기가 힘드시는 거고, 어떤 날은 거의 이제 날밤을 새울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잠을 못 주무시면 이제 허리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수면제 같은 거 드셔봐도 그렇게 이제 숙면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허리가 조금 덜한 듯 싶더니 또 다시 아파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그 이제 나사로 이렇게 쪼여놨대요. 수술을 하고. 근데 그게 나사가 풀려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소화기능도 그렇게 튼튼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잡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입맛도 없어지시고 이러시는 분인데, 또 이제 재수술을 하시다 보면 독한 약을 또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난감해서 그걸 이제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숨이 잘 차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또 천식이라고 그러고 약을 드시게 하고 이제 이러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때가 많으세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입이 말라서 주무시다가도 한두 번씩 이제 또 물을 드셔야 되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입이 마르는 것도 이제 중요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은 또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지병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당뇨를 앓으신 지가 한 10년 이상 되셨고, 또 혈압도 높으시고, 거기다 이제 숨 차다 그러니까 천식이라고 천식약을 드시고, 약을 굉장히 여러 가지 드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허리가 아파도 이제 고생을 하시면서도 수술은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주무실 때에는 어떻게들 하세요? 그렇죠. 수면제 드시잖아요. 근데 수면제는 치료약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겉에서만 이제 임시로 덮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이 올 때 대개 이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예, 첫째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 많을 때도 잠 못 자죠. 또 소화기가 편안하지 않아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이제 대병 후 큰 병을 앓고 나도
불면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하신 것도 대병을 앓았다, 큰 병을 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그걸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연세 드시면 체력이 딸려지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몸이 푸석하게 잘 붓는다든지 살은 쪄 있어도 또 입맛이 없다든지 하는 건 기운이 딸려서 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지러우신 것도 무슨 빈혈이라든지 이석증이나 이런 걸로 어지러우신 게 아니고 이제 기운을 쭉 끌어올려 주지 못하니까 핑 돌고 어지럽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불면증으로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을 치료를 해드릴 때 저는 이제 기력을 보충해서 체력을 보충해드리고 또 허리가 이제 보완이 되도록 이런 치료를 해드리니까 기운이 나면서 소화하기도 편해지고 허리가 좋아지시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치료하고 뭐 잠을 못 잔다고 머리나 이런 쪽을 치료한다든가 이거 아니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래 체력도 약하고 수술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드리니까 잠도 주무시고 이제 허리도 덜 아파지셨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도 잘 생활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 얘기도 또 제가 이제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보면요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해졌으니까 병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튼튼하게 태어날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하면 약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릴 아이는 10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야뇨증이 아주 심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한 두세 살, 한두 살, 두세 살 이렇게 될 때는 밤에 뭐 소변 조금 오줌을 싸도 크면서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얘는 이제 10살이 된 아이예요. 근데 아주 이제 태어날 때 한 달 반 정도를 조산을 했대요. 그래서 조산을 했다는 얘기는 아이가 이렇게 충분히 엄마 뱃속에서 엄마 기운을 잘 받고 태어나지 않은 거죠.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조산을 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거의 매일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체격도 보면 아주 왜소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앉아 있어요. 아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아이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은 굉장히 허약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지를 않고 그냥 친구들 노는 거 구경을 한다고 이제 선생님이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먹는 것도 현찮을 뿐더러 이렇게 앉아 있는데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제 밤에 꼭 깨워서 오줌을 누게 해야지 오줌을 누지 이제 어떨 때 한번 깨우지 않으면 분명히 싸는 거죠. 그리고 깨워도 화장실도 잘 못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비몽사몽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줌을 싸니까 이제 이불은 이불대로 오줌 냄새 나죠. 방에서도 이제 지린내가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얘하고 이제 방을 같이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매일 이불 빨아야지 또 애 깨워서 오줌 누워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더 안타까워하는 거는 아이가 밖에 나가건 집에 들어가건 활기차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하고도 이렇게 눈을 맞추지를 않아요. 잘. 이제 약간의 자폐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새 보면 또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은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벌써 눈이 졸리운 눈처럼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걔는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다. 한의학적으로는 정기가 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뇨증이 심한 아이들은 태어날 때 방광 기능을 차게 타고났거나 또 이제 선천에 양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부족하면 이렇게 꽉 조여주는 힘이 없고 얘는 소변 마려운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싸면서도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야뇨증을 치료할 때 선천의 기운, 양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체력을 보충을 해서 자기가 이제 방광괄약근이 이렇게 잘 조여질 수 있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치료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10살이 될 때까지 야뇨증이 있다는 거는 꼭 치료를 해줘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일찍 치료를 할수록 치료가 이제 빨리 되는 건데 치료 시기를 늦추면 그 치료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이제 체력을 자꾸 보충해주고 양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런 치료를 해주니까 아이가 이제 차츰 그 소변이 좋아졌어요. 근데 소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아이가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 살아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축 처져 있잖아요. 아이들도 힘을 길러주고 체력을 보충해주면 성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야뇨증 치료한 아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뛰고 그러면은 가만히 좀 있어 하고 이제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잠시 한 1, 2초 있다가 또 움직이는 아이들이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앉아있는 애는 허약한 애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날뛰면은 힘들잖아요. 예.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게 벌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요번에도 여자아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얘는 5살짜리 여자아이거든요. 얘는 또 눈이 동그랗고 아주 초롱초롱하고 눈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얼굴이 예쁘고 영리하게 생긴 아이인데 사시사철 감기가 들어요. 근데 감기가 들어도 항상 이제 목이 부으면서 또 열이 나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서 얘는 이제 세 번이나 경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열이 너무 많아지면은 경련을 하는 건데 이제 경기를 3번이나 하니까 뇌파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검사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왔고 뇌파가 정상이면 간질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제 간질은 아니지만 간질약을 이제 1년 정도 먹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얘는 사시사철 감기 드니까 늘 1년 내내 이제 해열제, 뭐 항생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더 약해지는데 이 엄마 걱정은 뭐냐 하면요. 어린이집 등록을 해놓는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등록만 해놓고. 그러니까 엄마는 딴 애들보다 처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사실은 그게 걱정인가요? 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기 안 걸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기가 안 걸려야 어린이집도 안 빠지고 다니는 거죠. 요새 젊은 엄마들 교육열이 대단해요, 보면. 예,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가려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우리가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 이제 목이 붓거나 고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되게 체력이 약한 아이, 이제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타고난 아이, 또 담 기능이 약간 허해도 열이 잘 날 수가 있어요. 또 담에 열이 많이 쌓여도 열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이 나더라도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감기가 들면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 막 목이 쉴 정도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목이 붓고 아프고 이제 열이 나고 이렇게 심하게 감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하도 이제 약을 먹으니까 면역력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이 날 때 어떻게들 해주냐 하면 해열제 먹이죠, 우선. 또 어떻게 해줘요? 예, 차게 해줘요. 막 옷을 벗기거나 찬물 수건으로 닦아주든지 알코올로 닦아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겉에 있는 열은 내려갈지 몰라도 속으로 열이 잠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은 원인 불명열이라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증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난다는 얘기는 밖에서 이렇게 이제 사기라 그래서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 정기라 그러거든요. 내 몸을 지키는 기운하고 싸울 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몸을 단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싸우고 있을 때 힘을 길러주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 사기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직접 약이 들어와서 그 열을 딱 꺼버리면 나는 그거를 단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픈 거는 대개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아픈 거는
세상하고 적응하는 적응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미리 누가 와서 딱 대신 해주면 얘는 건강해질 수가 없고 단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한 번 아프고 나면 조금 약아진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론 머리도 약아지지만 그만큼 내 몸에 힘이 길러진다는 얘기고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예, 대개 이렇게 감기가 들어도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제 몸에 좀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들은 증상이 목이 붓고 고열이 나고 또 이제 이렇게 기침, 콧물 같은 거를 해도 탁한 콧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하면 뭐 코피도 나고 이렇게 되고 몸이 찬 사람들은 대개 이제 미열이 약간 나거나 고열 같은 거 잘 안 나고 콧물을 흘려도 맑은 콧물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침 같은 거 조금 하다가 근데 이제 오래 치료는 안 되고 유지는 될 수 있어도 심한 증상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감기 치료를 하더라도 열이 많은 체질인지 또 몸이 찬 쪽으로 가는 체질인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적응력이 약하니까 자꾸 열이 나면서 경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맥을 해보니까 담 기능이 좀 이제 허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체력을 보충하고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치료를 해줬더니 아이가 이제 차츰차츰 감기 드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환절기를 지냈는데도 감기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럼 그것만 봐도 이 아이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그 한 1년 정도 먹었던 간질약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아이가 감기 안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이 된 거예요. 전에는 불안해서 이제 막 그 약을 먹이셨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그 아이에 맞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우리가 담 얘기를 하면요. 동의보감에 보면 담이라는 것은 담의 기능이 이제 좋으면 사람이 그 이제 굳세고 바르고 그다음에 과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의보감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굳세고 바르고 과단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용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고 이렇단 얘기예요. 이 아이가 맨날 아프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랬었는데 치료가 돼서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 그렇게 영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걔 자신감 길러주는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약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아까 담 기능이 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이제 면역력도 강해지면서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주 잘하고 이제 영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이 어떤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담 기능은요. 우리 몸에서 담은 중정지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정지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은 가운데 중 치우치지 않고 바르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르다. 이건 이제 바를 정자 아시잖아요. 요것도 정직하다, 뭐 똑바르다. 그러니까 요 담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반듯해요. 생활이. 지킬 거 딱딱 지키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대담하다, 담차다 이런 얘기 옛날에 우리도 쓰잖아요. 그 말을. 우리 조상들이 그만큼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미 담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말에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담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준 얘기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 여성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요실금이 있어요. 그죠? 혹시 이제 알으셨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이제 자궁이 이렇게 축 처져 내려오는 느낌이 있거나 실제로 처져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요실금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요번에 말씀드릴 분은 6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키가 아주 커요. 그리고 몸이 좀 많이 이제 마르신 편인데
예전에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이었어요. 그 출산 때.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상당히 많이 하셨고 되게 여성들이 출산 때 고생을 하면요. 그 회복이 잘 안 되면 자궁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요실금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증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시고 이제 좋아지셨는데 문제는 폐경이 되면서부터 이제 폐경이 될 때쯤에서 감기가 드셨는데 기침을 하면은 이제 소변이 찔끔 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건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환갑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소변이 많이 새는 거예요. 증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든지 크게 웃든지 빨리 걷든지 뛰든지 이러면 이제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해지시는 거죠. 근데 대개 여성들이 보면 나이가 좀 드시고 나서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은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렇죠. 네. 젊었을 때는 결혼해서 가족들 돌보느라고 나를 돌볼 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도 여유 생기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이제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 외출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러고 이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으시고 그래서 아주 이제 이게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짜증도 잘 나고 이제 화도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괜히 막 가족들한테도 화를 내고 이러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도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보통 요실금이 오는 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배에 자극이 가거나 힘이 주어질 때 새는 증상이 요실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서 꽉 조이는 힘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술한다고 뭐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치료법이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제 체력을 자꾸 길러주면서 방광에 힘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는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피곤할 때마다 자궁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는 느낌이 있고 소변이 새고 그런 증상도 있지만 이 그 증상을 치료할 때 방광을 직접 치료해드린 것이 아니라 체력을 자꾸 보완을 해드리고 그래서 힘이 생겨서 꽉 조여질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츰 그 소변 증상이 좋아지니까 아주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본인이 이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행복해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방광 소변이 샌다고 방광만 쳐다보고 이럴 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 그분이 왜 이런 병이 오게 되셨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그 허리가 또 이렇게 굽은 분들인데 요새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허리 굽은 꼬부랑 할머니들이 별로 안 계세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네. 이제 생활이 그만큼 좋아지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70대 중반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굽어 있으세요. 그리고 몸도 이제 굉장히 마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은 원래 잡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아주 약한 분이에요. 되게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 여기를 중기라고 하거든요. 요 중기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중기가 허해서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불편하신 거는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갑자기 허리를 쫙 펴지를 못하니까 서서히 펴야 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떨리고 중심이 안 잡혀서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핑 돌고 어지럽고 그러면 병원에서는 대개 파킨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리에 이제 힘이 없고 떨리고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파킨슨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숨이 차니까 천식약 드시고 계시고 이제 그렇게 치료하고 계시는데 별로 뭐 효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왜 저기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걸음이 이제 걸을 때 떨리고 허리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중기가 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비장기능, 비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비위 그래서 소화기예요, 소화기. 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주삼할이라 그래서 비장 기능이 팔다리를 주관하거든요. 팔다리. 이게 4개니까 삼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화기가 튼튼한 사람이 팔다리도 튼튼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끔 식사를 하시고 나면 300보 걸으세요. 팔다리 흔들면서. 그 무슨 얘기냐면 팔다리를 흔들어 주는 것이 여기 소화기를 편안하게 움직여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말 4가지 팔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이분은 비장 기능이 허하기 때문에 팔다리로 영양을 충분히 보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떨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도 아닌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진맥을 해서 이분이 비장 기능이 허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쪽을 튼튼하게 해드리면은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생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잡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소화기 튼튼하게 하고 체력을 보충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양약을 그렇게 파킨슨 약하고 또 그 천식약을 드시니까 속이 아픈데 이 속이 아픈 거를 또 그 양약을 끊지를 못하고 계세요. 불안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팔다리로 튼튼하게 힘을 길러주는 약을 써드릴 때 소화기가 항상 우선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런 증상이죠. 그래서 쭉 치료를 해드리다 보니까 차츰 다리가 힘이 없고 이런 것도 좋아지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허리가 좀 펴진 것 같고 중심이 잘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니까 허리가 처음보다는 조금 펴지셨어요.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게 많이 이렇게 펴지지는 않지만 전에도 제가 어떤 분을 그분은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셨어요. 60대 초반인가 그런 분이신데 쭉 치료를 해드리니까 진짜 허리가 그분은 많이는 안 굽었기 때문에 쫙 펴진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70대 중반이셨기 때문에 많이 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제 좀 펴졌고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 그러면 당연히 허리 아픈 것도 이제 덜해지시고 걸음 걷는 것도 좋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제 궁금한 점 제가 같이 진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요, 이 자리에 오셔서 진맥을 원하시면 방송국으로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분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화기도 약하기도 해요. 네. 근데 우선은 손이 이렇게 지금 이게 딱딱 소리가 나면서 잘안 되시거든요.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네. 때 잘 안 되고 뚝뚝 소리.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거 치료 얼마나 방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됐어요. 지금 좀 부어 있기도 하시네요. 요 속만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그 다른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진맥을 먼저 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오른손 먼저 보여주시고. 상당히 이것도 불편하시죠. 신경 쓰이시고.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 마이크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네. 긴장을 좀 잘 하시는 편이네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지금 뭐 다른 거 특별히 불편한 증상은 없으시지만 이제 손이 이렇게 뚝뚝 하는 걸 탄발찌라고 그래요. 뚝뚝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뭐 심하지 않을 때는 통증 같은 건 없지만 심한 분들은 또 아프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우선 요 엄지 손가락은 폐 기능하고 연관이 있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이분은 체질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는 타고나신 분이거든요. 단단하게는 타고나셨지만 골다공증을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잠시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넘쳐섰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의 약해지시는 곳은 이제 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불편한 것도 관절이 불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써서 탄발찌가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폐 기능을 지금 뭐 호흡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쪽 기운이 약해져도 여기가 불편할 수가 있고 또 폐는 우리 몸에서 기운을 주관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기운이 딸리면은 그쪽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오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폐경이 지나고 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를 좀 못해요. 예, 그 호르몬이 뼈 속에다 칼슘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특히 이런 체질의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오기 쉬우니까 관절을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좀 침치료 같은 거를 집 가까운 데서 침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하게 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따뜻하게 이렇게 집에서 스포 같은 거를 좀 하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자기가 튼튼하게 원래는 튼튼한 분이에요. 이분은 약하게 타고난 분은 아니라서 잔병 치레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무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약해지고 특히 폐경이 지나고 60이 넘으면 이제 점점 더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근데 저는요 그 여름에도 막 몸은 더운 것 같은데 네. 아랫배가 굉장히 냉하거든요. 네. 얼음주머니 찬 것처럼. 네, 네. 그 여름에도 발이 시리고.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런, 예. 그런 증상은 뭘 어떻게 해야 아, 되나요?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저는 되셨어요? 올해 지금 61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일단 진맥을 이제 먼저 해드리도록 네, 네, 할게요. 오른손 보여주시고요. 예. 네,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요. 그러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예. 이게 땀이 날수록 더 아랫배가 차더라고요. 네. 꼭 얼음주머니 같아요. 얼마나 찬지.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여름에도 허리 아래쪽으로는 네. 차고 발도 시리고 그러면서 얼음주머니 있는 것 같다 하시고 위쪽으로는 열이 오르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분은 아랫배가 원래 찬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체질적으로 아랫배가 차게 타고나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걸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원래 아랫배가 차고 대장이 좀 길고 차요. 그래서 가스도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러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아랫배가 차다는 얘기는 허리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돌고 손발이 차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운 데에 노출이 되면 금방 차지고 네. 따뜻한 데 들어와도 한참 걸려야지 네, 따뜻해지고 그런데 이제 여름에도 시리단 얘기는 증상이 더 심해지신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61세시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노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나이가 됐는데 허리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돌면 상대적으로 열은 일로 몰리게 돼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 이쪽으로는 열이 많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분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그래서 긴장도 잘하고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네. 막 마음이 불안하고 네, 초조하고 네. 이런 네, 분이거든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열이 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원래 아랫배가 참 본성도 나타난 데다가 네. 여기 가슴에 화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고 네, 네.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거나 가끔 살짝 핑 돌거나 네. 그리고 이제 막 얼굴이 조금만 긴장을 해도 뻘겋게 달아오르고 네. 안면 홍조 이런 증상 오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여기 가슴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시면 균형이 잡히면서 이제 덜해지시는 거예요. 여기가 차다고 그래서 그냥 겉에서 차게 따뜻하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변 같은 것도 날씨가 춥든지 신경 쓰면 유난히 자주 보고 네. 또 음식이 안 좋으면 대변도 안 좋아지고 이러실 수 있어요. 가스도 잘 차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집에서 어떻게 하시기보다는 네. 치료가 좀 필요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꾸 여기 화를 풀어야 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이런 연습도 좀 필요해요. 네. 긴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너무 아, 예민하고. 예.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누구? 예, 여기 계신 분 말씀.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평상시에 보면은 이제 그 피로감이 네.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잠을 네. 많이 자더라도 그 피로감이 좀 많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피곤이 잘 안 풀리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는 머리도 아프게 되고 네. 그리고 모든 의욕이 네. 좀 아, 상실된 감이 좀 네, 있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시고.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2세입니다. 아, 52세시고. 네. 저기 평소에 약주 많이 하세요? 안 그 합니다. 약주는 안 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보여주시고요. 예. 네. 잡수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예, 왼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52세시라고 네. 했죠. 52세시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그 의욕도 떨어지시고 피곤이 빨리 안 풀리고 이제 만성 피로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네. 주무시는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세요? 한 6시 저녁 저 밤에? 시간에요. 예, 네. 예. 빨리 잤을 때는 9시, 좀 늦게 일찍 잤을 주무시네. 때는 뭐 12시가 좀 네,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요새 왜 여쭤보냐면 요새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자느냐가 중요해요. 아. 잘 때 자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뭐 10시에서 5시까지면 제일 좋고 늦어도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주무셔야 이제 몸이 편안하게 휴식도 하고 재충전을 하는 건데 잠을 충분히 잤어도 피곤하다는 얘기는 몸과 몸에서 이제 재충전을 충분히 못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50이 넘으면요. 간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간은 피곤하고 연관이 돼 있는 장기잖아요. 간이 자꾸 힘들면 피로가 쉽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약주는 안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뭐 간이 힘들어서 피곤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50이 넘으면 이제 간 기능이 약해지니까 누구나 피로에 쉽게 이제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굉장히 의욕적이신 분이셨을 거예요. 젊으셨을 때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쓰고 사셨고 운동을 해도 많이 해야지 한 것 같고 일도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아마 그러셨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충이 안 되고 계속 소모를 하고 사니까 이제는 이제 몸에서 아이 좀 보충을 해달라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맥 보면서 잡수시는 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네. 이제 아마 과식 폭식을 하기가 쉬우세요. 네. 그래서 입맛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근데 잡수셔도 이제는 내 걸로 좀 못 만드는 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과식은 안 하시도록 하시고 네. 특히 저녁 식사는 적게 하셔야 돼요. 네.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면 충분히 숙면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네. 피곤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속에 밤에는 위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화를 100%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음식이 그득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밥을 당연히 적게 드시게 되고 네. 또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네. 과식을 자꾸 해도 간이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소화 기능을 담당을 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그다음에 또 운동을 하시더라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도 굉장히 좀 긴장을 잘 하시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끝을 봐야지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무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딱 무슨 다른 걸로 저기 귀결시켜서 볼 것이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동안 몸을 쓰고 사셨으니까 몸을 좀 편안하게 쉬어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지나치게 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랫배가 차고 이제 하체 힘이 좀 약하기가 쉬우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다리 근육이 약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하시지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지금 현재도 맥을 보면 약간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은 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감기 몸살은 아닌데 체력이 자꾸 딸리면은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이 개운치 않고 이러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종합해서 다시 하면 무리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쉴 때는 쉬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는 자꾸 사인을 보내요. 힘드니까 좀 쉬어달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니까 이제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예, 좀 답이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머리가요. 네. 어지럽고요. 토하고 막 그렇거든요. 가끔씩요. 아, 그러세요? 예. 어떨 때 어지러울 때 토하세요? 어릴 때부터 좀 빈혈이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길을 걸어 다니다가도 어지럽고요. 가끔씩 화장실에서 좀 토하고 그런 적이 아,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변을 볼 때 힘을 주거나 그래도 어지럽고 소변을 보고 그래도 어지럽고 그러세요? 아니 그럴 정도는 그렇지는 아닌데요. 아니고. 가끔씩 그래요. 네, 이제 어지러울 때가 있으시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살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젊으신데. 자, 오른손 보여주세요. 예. 힘 빼시고요. 예. 그럼 뭐 치료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검사 같은 거 해보시지는 않았어요? 예. 안 그러면 해봤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본인이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어릴 때부터 그게 네. 있고요. 네. 빈혈이 있고 고혈압이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 오른손, 왼손 보시고요. 예. 네. 예, 되셨습니다. 예. 지금도 보면 얼굴이 좀 붉은색을 띠고 계시고 눈도 예. 충혈이 많이 돼 있으시거든요. 물론 여기가 덥기는 덥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붉으세요. 이제 화가 일로 잘 오르시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체격은 좀 있으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시는데 사실은 막 어지럽고 이제 토하기도 하고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분도 굉장히 긴장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하면은 열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고혈압도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아마 가족력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버지가 그렇죠.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를 화가 오르는 걸 잘 내려주고 또 이렇게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고 선천을 보완하는 이런 치료를 하셨으면 고생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약하게 타고난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선천적으로 본태성 고혈압 그런 체질은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이르신 거예요. 나이로 볼 때는. 원래 그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다음에 기력이 허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게 너무 일찍 나타나신 거죠. 지금 그거는요. 저절로 좋아지기는 힘든 증상이고요. 예. 예, 화가 오르는 걸 좀 내려주고 또 이제 가슴에도 스트레스 쌓여 있는 걸 좀 풀어주고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꼭 병이 아니더라도 균형이 깨져 있고 조절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혈압재서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고혈압이라고 약 드시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도 몸에는 뭐 위염이 생기든 위경련이 생기든 이렇게 위장 장애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은 100% 좋게는 못하더라도 조절을 하면 상당 부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의 소리에 귀를 좀 잘 기울이시고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몸에서 사인을 보낼 때 이 사인이 뭔가 그거를 찾아서 조절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건강들 많이 유념하셔서 균형 생활 습관 잘 하시도록 하고요. 예,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